그럼요.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다가도 대타협이 이루어갖고 감동을 주고 손잡고 사진 찍고 국민들은 박수 치고 이런 모습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무조건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항상 승자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얘기하고 포용할 줄 알고 나를 좀 낮출 줄 알고 남의 의견을 그야말로 경청하실 수 있는 분이 승자라고. 요즘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많이 너무 많이 나오죠. 내립니다. 노란봉투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노란색이 뭡니까? 인기가 좋은가 봐요. 예전에 노란 우산 쓰세요. 뭐 이러더니 요즘에 노란 봉투법이 나와가지고. 네. 예. 좀 갈등이 심해요, 이게. 맞아요. 경영자랑 또 노동계층이랑 이렇게 또 이게 달라서 노란봉투법이 화두에 오르고 있죠. 사용자 측에서는 거부하려고 그러죠. 안 된다고 하죠. 노동계에서는 요구하고 또 꼭 해야 된다고. 사회 갈등이 중심에 서 있는 법안인데요. 그 노란 봉투는 왜 노란 봉투냐면 옛날에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누런색이었죠. 노란색이었지.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뭐 기본급 얼마, 뭐 상여급 얼마, 무슨 휴가비 얼마, 뭐 이렇게 다 수기로 써가지고 손으로. 나는 그런 봉투를 받았어요. 예, 우리 저도 첫 아버지 봉투를 기억이 나는 나요. 그걸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안에 1원짜리까지 쨍그렁쨍그렁 울리는 걸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갔어요. 첫 봉투는 어머니한테 드렸던 거 내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시절이죠. 그랬는데 그거 감동하시더라고. 그 월급 봉투라는 걸 그래도 아들이 그럼요. 처음 받은 거라고. 요즘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그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전부 다를. 축제.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뭐 이거 공제하고 저거 공제하고 너 이거 뭐 부식비 얼마에서 먹었으니까 얼마 공제하고 이렇게 이제 다 거기 또 적혀. 네. 그래가지고 그 행정인세원이 막 세가지고 1원짜리까지 넣어서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온 노란 봉투법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 2014년도에 쌍용차 파업이 있었어요. 장기간 네. 파업. 근데 파업으로 입은 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은 게 47억이야. 노조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배상이라. 그런데 47억을 어떻게 내 그 사람들이. 그렇죠. 더군다나 근로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시민이 그 얘기를 듣고 언론사에다가 봉투를 하나 보냈어요. 얼마든지 아세요? 47,000원. 47억인데 47,000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니까 이제 모금 운동을 합시다. 네. 시민들이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생긴 게 그래서 이름이 노란 봉투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 그 노조 관계 갈등에서 오는 문제에 다루는 그 법이 노란 봉투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죠. 별칭이 지어졌어요. 이게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가 이제 노조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사용자 측하고 그렇죠. 노조 측은.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 대립이. 권리를 얘기하고 기본권이라고 그러고, 사측은 이러다가 경제에 말아먹는다. 이거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대기업 없이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다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된다. 두 개 다 맞는 이야기야. 그럼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시급이 그만큼 올랐을 때 그 경영자들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힘들지. 너무 힘들죠. 그거 시간당 그 시급을 그만큼 많이 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좋을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양쪽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거를 조화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원청이고 하청이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앞에도 이제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발주를 낸대 원청. 그럼 어느 회사에서 다시 또 다른 회사에다 또 부분을 따로 줘. 하청을 주죠, 하청. 네. 그런데 이 원청자는 네. 저기 밑에 사람들이 뭐 근로 조건이 좋든 나쁘든 관계를 안 해. 잘 알지도 못하죠, 뭐 솔직히. 예. 알지 못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예. 요구를 하지. 예. 거기는 엄청나게 힘들어.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 음. 노동 기본권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노동자인데 이 원청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해다오. 빤히 알지 않냐. 네.
이 실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은 나 몰라라 이게 아니고 원청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알아다오.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 실태가 모두 다 원청이 있고 또 하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단계식으로 일을 쪼개서 몇 주는 단계를 건데 거쳐서 내려가죠.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만 쥐어짜고 여기는 또 여기를 쥐어짜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밑에는 우리는 노예냐 기본적인 자기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살고 싶다. 한 평도 안 내는데 들어가 철장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런 신세다 하고서 이제 그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사용자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경제 안 돌아간다. 한국에서 기업 다 떠난다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노예냐 동물이냐 나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좀 보장받고 살고 싶다. 또 사용자는 니네 귀족 노조다. 맞아요. 할 만큼 한다, 우리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귀족 노조처럼 하는 데도 있지. 많이 받는 데도 있지. 예. 많이 받는데 더 요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지. 예. 그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예. 살고 있다. 이렇게 기본권을 하소연을 보장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둘 다 잘 봐야지. 그럼요. 양쪽이 다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 조화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늘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요구사항과 또 이게 경영자 측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야 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모른 척할 뿐이다. 원청은. 그러니까 거기하고 교섭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소위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 노동관계 조정법에 이번에 그 개정안 일부 개정안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쟁의의 범위도 네.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근로 조건 자체가 쟁의의 대상이 되게끔 만들자. 근로 조건 자체.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쌍용차 파업으로 네. 파업으로 손실이 47억 일어난 이렇게 47억 그거를 청구를 했지.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규정을 넣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자는 건데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면 기업 못한다. 또 이렇게 맞서 우리는 하여튼 굉장히 그 극단적인 대립의 사회 현상이 아주 상징적인 게 노란 봉투.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 지난 때 이게 통과가 됐어 국회에서 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이걸 이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네. 제2 요구. 그걸 다시 국회로 돌아갔어. 제2를 했는데 부결됐어. 그리고 국회가 바뀌었어. 총선을 했어. 네, 그럼 다 총선을 끝난 했죠. 거야. 네. 이거를 다시 이번에 발의를 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통과가 됐어. 근데 거대 야당이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여당 측에서 건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히는 거죠. 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 네. 강대강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데 제발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뭡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타협하고 적절한 중간선을 서로 찾고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 뽑아낸 거죠. 돈 줘가지고 네. 뽑아놨는데 그런 얘기 안 해. 자, 내 주장만 하고 맞아요. 대통령은 또 거부하면 된다 그러고 근데 헌법상의 권리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보자고요. 타협이 있나? 제발 좀 타협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밥 먹고 좀. 근데 그거 좀 잘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자기 편들하고만 밥 먹고.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심하죠. 아니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이제 말을 통하게 되고 진전이 있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 밥 먹으라고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밥을 안 먹어. 우리나라는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훨씬 더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들 외국에서 그런데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워낙 작은 나라인데 어렵다가 이제 선직 반열을 뛰어오른 게 대단하게 보는데 정치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립이 심한지. 아니 뭐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긴 그렇죠. 극단적인 대립을 예. 하죠.
근데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인지 정말 타협이 없어져 버린 지가 꽤 됐어요. 심하죠. 극적인 심하죠. 타협, 그랜드 바게닝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정말 오래돼서 우리 교과서에나 나올 듯한 그럼요.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다가도 대타협이 이루어갖고 감동을 주고 손잡고 사진 찍고 국민들은 박수 치고 이런 모습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치를 물론 하시는 분들이 뭐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이렇게 양측이 대립이 되면은 이렇게 양보 없는 그 소리 없는 전쟁 같이 이렇게 대립을 하시는데 나라 위한 어떤 해결책을 지식인들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정치인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자꾸 주장만 하지 말고 야 우리 좀 만나서 대화하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훨씬 더 박수를 받을 텐데 그 간단한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를. 꼴도 보기 싫어 안 만나. 안 봐. 그러면 더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도 저기 왜 저러지 이렇게 안 그래야지. 보는 게 있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 서로 눈치만 보고 또 있기도 하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처리 되겠어요? 그거 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 김문수 그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음. 대학 시절을 아주 운동권에서 보내셨던 분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치 성향이 이렇게까지 확확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뭐 그런데 그 누구 영향인지 모르겠어. 트럼프 영향인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아니, 수도 있어요. 권력이 무조건 정답이야. 네, 권력 맞아요. 가까이 가는 거면 뭐 생각이고 논리고 방법이고 행동이고 다 바뀌어. 근데 이렇게 소위 권력 맛을 보고 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 왜 이럽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법률을 넘어서는 정말 대타협의 대화, 포용하는 대화, 뭐 이런 대화가 오곡하고 또 그걸 듣는 국민 그 감동받고 박수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또 상대를 향해서 설득하고 삿대질을 하더라도 어느 점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중도점을 찾고 이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 여기 정치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바라는 바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예, 저는 무조건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항상 승자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허용할 줄 알고 나를 좀 낮출 줄 알고 남의 의견을 그야말로 경청하실 수 있는 분이 승자라고 봐요. 우리가 이 사회의 그 극단의 대결을 보니까 하면 답답해서 몇 마디 맞습니다. 애정을 가진 어떤 조언도 구하고 의논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무더위에 머리 아프시지 않으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